자, 창의 사고력 수학 실전편, 첫 번째 강의는 수화 연산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고급편에 대한 강의고요. 한 강의당 이렇게 기출문제 5개와 스토리텔링 스팀에서 6개의 문항, 문제 유형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도 마찬가지로 6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는 마방진 문제입니다. 마방진에 대한 내용은 문제 속 수학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마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많이 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방진에서 핵심은 뭐죠? 일단은 부분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분합은 뭐냐면 한 선분 위에 있는 내수의 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분합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수들의 합이죠. 자, 이 녀석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6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분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분합은 이렇게 수들의 합이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그 부분합이 되는 수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각 수들이 몇 번씩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수들이 몇 번씩 사용이 되었죠? 자, 2번 사용된 것도 있고 1번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2번씩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60 곱하기 2 하면 120이 되는데 이 120이 뭐죠? 각 수들을 2번씩 더한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 줄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줄이 몇 개 나오죠? 5개의 줄이 나오죠. 따라서 120 나누기 5 하면 한 줄의 합 2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서 마방진을 완성해 보시오. 일단 사용된 수를 제외를 합니다. 1, 2, 3, 12가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3개의 수가 주어진 요 줄에서 남은 한 칸은 얼마죠? 8이죠. 그래서 여기에 8을 씁니다. 자, 8을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2칸 비어 있는 데가 2줄이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이니까 14니까 한 줄의 합이 24가 되려면 1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줄은 8과 2가 있으니까 10이니까 1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합이 10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와 6이죠. 따라서 10은 4 플러스 6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4가 6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4와 6이라는 걸 알면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더 방법이 없을 때 찍는 한번 수를 넣어보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은 나중에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14는 어떻게 되죠? 6과 4를 이미 썼다면 14가 되는 방법은 5와 9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한 칸이 있는데 남은 한 칸은 뭐가 무조건 와야 됩니까? 지금 10만 못 썼죠. 그래서 10이 먼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요 줄은 어떻게 되죠? 13이니까 요 두 개의 합이 1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을 두 개를 사용해서 11이 되는 것은 6과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5가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9, 여기에 6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4 이렇게 수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부터 17까지의 수를 한 번씩 써놓고 이제 각 큰 정사각형의 내수와 작은 정사각형의 내수, 그 다음에 대각선 위에 있는 내수의 합이 모두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과 여기 대각선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사각형과 밖에 있는 사각형의 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대각선 두 개만 일단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한 줄의 합이 전체 합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10과 10에서 17까지의 합을 살펴보면 짝지으면 28이죠. 그런데 수가 8개 있으니까 4쌍이 나옵니다. 따라서 28 곱하기 4 하면은 얼마가 되죠? 108이 되나요? 118이 되나요? 그죠? 봅시다. 38, 24. 선생님 계산을 잘못했네요. 48, 32죠. 2하고 3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 2, 4, 8이니까 110이네요. 따라서 한 줄의 합이 한 줄 부분합이죠. 한 줄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나누니까 56이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10,
11, 12, 13, 14, 15, 16, 17이 있는데, 이렇게 18, 28, 28, 27, 27, 27, 27이네요. 그죠? 그럼 선생님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도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한 줄의 합이 짝을 지으니까 28이 아니라 27이네요. 그죠? 27 곱하기 4, 네 쌍이니까 4 이렇게 돼야 되고요. 47, 28에다가 2 올라가고 108이 되고 그러면 한 줄의 합이 54가 되네요. 그래서 27이 두 번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줄에, 각 줄에. 그러면 일단은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요 줄에다가 10과 17을 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과 16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1, 그 다음에 16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작은 정사각형에 이미 11과 16을 썼으니까 27이 됐죠. 그럼 여기에도 27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사용한 수는 일단 빼고요. 그럼 27이 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어떻게 쓰면 27이 되는데 같이 들어있지 않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 요 두 수가 27이 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12하고 15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가 27, 27이니까 5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3, 여기에 14 이렇게 집어넣으면 17, 17 여기 그 다음에 10, 17, 그 다음에 12, 14 해서 딱 짝이 맞춰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쌍을 27이 되는 쌍을 두 개씩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여기에 있는 문제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부터 10까지를 써야 되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세수가 부분합이 됩니다. 요 부분합이 5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와는 달리 두 번씩 쓰인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지점에 들어가 있는 5개만 두 번씩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수의 합이 가장 크려면 큰 수, 6부터 6, 7, 8, 9, 10이 두 번씩 사용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고 1, 2, 3, 4, 5는 한 번씩만 사용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부분합들의 합, 전체 합을 부분합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두 번씩 사용이 됐으니까 이거 합하면 얼마죠? 8, 5, 40이네요. 그죠? 40. 이게 두 번씩 사용됐으니까 40이 두 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5, 1부터 5까지 합은 15죠. 이거는 한 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요 합이 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개가 있는데 부분 합들의 합이니까 이게 사용된 모든 수들의 합이 95니까 어떻게? 95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19가 되는데 이게 한 줄의 합, 부분 합이 되게 됩니다. 아까 그 앞에서 구했던 거와 같이. 그러면 19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큰 수들이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1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18이 되는 한 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어떤 8이 들어가서 1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가면 여기에 2가 들어가서 19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을 2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8, 1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9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16이니까 3이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니까 4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14니까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6, 7, 8, 9, 10을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 줄의 합이 19가 되어야 되는데 1을 써야 돼요. 중간에. 그러면 1을 쓰려면 요 두 수의 합이 18이 되도록 수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줄의 합이 가장 작은 경우. 아까 1부터 5까지가 두 번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5 더하기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 40이 한 번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7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 한 줄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70 나누기 5를 하면 14가 되어서 한 줄의 합이 1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거는 두 번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7, 8, 9, 10은 한 번씩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10이 들어가야 돼요. 10이 들어가려면 이 두 수의 합이 4가 되어야 되는데 4가 되는 경우는 1과 3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써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4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1하고 3하고 4를 썼으니까 이제 2하고 5만 쓰면 됩니다. 여기에 2를 쓰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그러면 8이 들어가면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가 남았죠. 5.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7이 되죠. 그럼 여기에 7을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8이 되니까 여기는 6을 써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는 두 번씩 써야 되고 6, 7, 8, 9, 10을 한 번씩 써야 되는데 10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10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4가 되려면 1과 3밖에 없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수화 연산 두 번째 문제, 목표수 만들기입니다. 목표수 만들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목표수 만들기를 할 때는 일단 주어진 수들을 다 더해보는 거죠. 더해서 어떤 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목표한 수가 이거보다 작다면 곱하기나 아니면 두 수를 붙여서 더 큰 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덧셈한 값보다 더 작아진다면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중에서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서 수를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숫자 1, 2로 두 자릿수 12를 만들고 나머지 숫자들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괄호 등을 써넣어서 등식을 완성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가 있죠. 그 다음에 몇 개 있죠? 3이 5개가 있고 5와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4에 가까운 수를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여기다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곱하기 3을 하면 36이 될 거고 또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되죠?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네요. 108이 되었으면 이제 비슷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썼고요. 남아있는 3, 3, 3, 5, 9를 가지고 108이 됐으니까 빼기 4를 만들 수 있으면 104가 완성이 되겠죠. 자, 104, 나머지 수를 한번 다 더해볼까요? 9에다가 18, 23이네요. 그럼 23이면 기후성, 짝수와 홀수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3 두 개를 하나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9, 9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수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이제 짝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 기후성에 의해서 짝수로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빼기 4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5, 9, 9가 있기 때문에 9 두 개를 더하기 빼기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4를 빼기로 만들기에는 크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요 세 개를 가지고 0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괄호를 쓴다고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을 두 개를 3 두 개를 어떻게 하죠? 곱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빼기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빼기 돼서 0이 되니까 이 녀석을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더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0이니까 일단 108에다가 더하기 0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5와 4를 가지고 빼기 4를 할 수가 있죠. 180이 아니라 108이죠. 선생님 오늘 실수가 좀 많네요. 좀 이해해주세요. 자, 108이죠. 그럼 빼기 4를 만들려면 빼기 9를 하고 더하기 5를 하면 104가 딱 만들어지네요.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문제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똑같이 12를 만들고요. 12를 만들고 3을 3개, 4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81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8에 조금 가까워지네.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99, 81이니까. 그러면 93이 되죠. 그러면 3 한 개와 5 한 개와 9 한 개를 가지고 얼마를 더 만들면 되죠? 11을 만들면 되네요. 그러면 5와
9를 덧셈을 해주고요. 그러면 14가 더해지죠. 그러면 3을 하나만 빼줘도 더하기 11이 되어서 104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104에 가까운 어떤 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104에 가까운 목표한 수에 가까운 수를 만든 다음에 좀 모자라면 플러스를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좀 넘치면 마이너스를 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123. 123을 이미 큰 수를 만들었죠. 비슷한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해주면 되죠? 빼기 9만 해주면 되나요? 19를 해줘야 되나요? 빼기 19를 해주면 되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3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와 9. 빼기 19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3, 5, 15. 3, 5, 15.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3, 3, 3, 3, 5. 근데 다 더하면 12에다가 17에다가 26이 되죠. 자, 기호성이 일단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수면 더하기 빼기로서는 짝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빼기 19를 해주려면 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눈에 보이네요. 왜냐? 어떻게 보이죠? 9하고 9를 어떻게 해줍니까? 둘 다 빼줍니다. 그럼 빼기 18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5하고 3을 가지고 빼기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104가 완성이 되네요. 자, 뭐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28에서 빼기 9니까 빼기 18 해주면 105가 되죠. 105가 된 상태에서 더하기 5를 하면 1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6을 하면 빼기 6을 하면 1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수가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 줄까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2050을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5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와 같이 순서가 바뀐 경우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252 곱하기 10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126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63 곱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5니까 63은 어떻게 되죠? 7, 9, 63이죠. 그러면 7 곱하기 9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있죠. 요거는 2 곱하기 5니까 2가 3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가 있기 때문에 9는 어떻게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그 다음에 5가 있죠. 곱하기 5. 그 다음에 7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곱하기 7. 이렇게 작은 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해를 하는 방법을 중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갖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것은 이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간 더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방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가 아니라면 더 많은 수가 되겠지만 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가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2를 한번 살려볼까요? 2를 하나 살리면 4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떻게 되죠? 3은 두 개 합쳤어야 되네요. 그죠? 3을 따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 하면 요 위에 거가 똑같은 서로 다른 5개의 수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를 3개를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8이 되고 여기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요거는 요 2와 4를 요 2, 3개를 가지고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을 분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3을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3과 뭘 붙여야 되죠? 2를 붙이는 거죠. 3, 2를 두 번 붙일 수는 또 없습니다. 왜죠? 두 번 붙이면 4하고 2 곱하기 2가 4가 되기 때문에 4와 3을 곱하면 두 자릿수가 되죠. 따라서 요 두 개를 붙이면 이게 6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그러면 4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맞죠? 5개 저기 5개 곱으로 만들어지는 2520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 2를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와 3을 하나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하고 5를 붙이면 10이 되고 7하고 2를 붙이면 14가 돼서 두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1을 쓴다면 여기서 이 두 개와 3 하나도 붙일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다양한 이제 수를 만드는데 목표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배수죠. 10 곱하기 얼마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여기서 10이 있으니까 다른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10을 활용합니다.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2.5 빼기 1.5 이렇게 하면 1이 되네요. 그러면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바로 식이 만들어지죠. 두 개 이상의 수와 지금 두 개 이상의 수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등을 이용해서 목표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뭐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지에 서너 가지 이상의 답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2 하면 그냥 제일 간단하네요. 그죠? 아니면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10 곱하기 4 빼기 2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죠? 뭐 간단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2분의 1과 1.5를 더하면 2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10을 곱해주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3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과 2를 일단 곱하면 1이 되죠. 거기에 더하기 4를 해줘 4를 더하기 4를 해주면 안 되죠. 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오늘 좀 계산해서 오늘 좀 그렇네요. 자, 4 빼기 어떻게?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 되니까 4 빼기 1 이렇게 해서 3을 만들어서 3 곱하기 10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40은 뭐 너무 간단해요. 10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10 곱하기 1.5 더하기 2.5 이렇게 해도 4가 나오죠. 자, 그 다음 50 만들어 봅시다. 50. 50은 일단 아까 여기도 더하기로만 바꿔버려도 되네요. 그죠? 10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여기가 1이 나오니까 5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6도 너무 쉽죠? 10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7은 어떻게 만들면 되죠? 10 곱하기 7. 7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녀석은 저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2.5와 1.5를 더하면 홀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죠?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4랑 1.5 하면 8이 되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죠? 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일단 4에다가 더하기 2.5와 1.5를 하면 8이 되죠. 거기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7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이 방법 말고도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 눈에는 이게 먼저 보이네요. 자, 8 만드는 건 아까 한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4 플러스 2.5 플러스 1.5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1을 안 뺐으니까 9도 너무 쉽습니다. 이걸 덧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10 플러스 이거는 4 플러스 2.5 플러스 1.5 8이 일단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해줘도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고요. 아니면 1.5 곱하기 2를 활용해도 되겠네요. 1.5 곱하기 2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7을 만들 때도 아까 이 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10 곱하기 어떻게 4 더하기 1.5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7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를 만들 때도 3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5 곱하기 2를 하면 5가 만들어진다는 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9를 만들 때 2.5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9가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90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0을 만드는 것도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10, 여기 곱하기죠. 곱하기 4 곱하기 2 여기는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서 10을 만들어줘야 되죠. 10을 만들 때는 일단 2를 할까요? 그럼 8이 되니까 또 2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2를 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곱하기 2를 어디서 쓰죠? 요걸 하면은 4가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10을 어떻게 만들까요? 뺄까요? 빼면 가능하네요. 그죠? 여기 사이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4니까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되네요. 그죠? 어떻게? 4 더하기 2 더하기 2.5 더하기 1.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10이 만들어졌죠. 이 두 개 합이 4니까.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1 만드는 방법이 또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5 빼기 1.5 하면은 1이 만들어지죠. 요걸 이용해서 홀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3이나 5나 7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곱하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여기 이런 문제들이 답을 뭐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답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경우를 찾아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이 계산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든 경우를 찾아라고는 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포즈라든가 4, 4개를 이용해서 목표한 수를 만드는 거, 뭐 3포즈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뭐 지금 영재기권 준비하는 5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은 요 정도 포포즈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목표한 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 단위분수의 합입니다. 단위분수의 합은 사실은 고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요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욕심쟁이 방법이라고 하는 단위분수의 합을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 정형적으로 단위분수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단위분수의 합으로 사용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빵이 두 개가 있는데 3명이서 나눠 먹는다. 그럼 딱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씩 자르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3명이 2분의 1을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2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반을 3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한 개에 6분의 1이 되죠. 그러면 6분의 1을 더하면 이 두 개를 3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물건들을 빵을 나누는 어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분수들로만 사용해서 그 연산을 하거나 뭐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이런 그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 단위분수의 합입니다. 자, 일단 7분의 5를 단위분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일단은 바로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7분의 5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2분의 1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죠. 자, 그래서 0이 아닌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4분의 10이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2분의 1을 사용하려면 14분의 7이면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2분의 1을 쓸 수가 있고요. 플러스 그러면 얼마가 나왔죠? 14분의 3이 남았죠. 그러면 14분의 2와 14분의 1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약분해서 7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1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자, 요렇게
가능한 큰 단위 분수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피보나치의 욕심쟁이 방법, 가능한 큰 단위 분수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분수를 또 단위 분수로 쪼개내는 이런 방식. 그리고 딱 보면 약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3을 어떻게 14로 약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로 나눌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자,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한번 한다면 3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을 곱하면 3분의 1로 일단은 되겠죠. 3을 곱하면 21분의 15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3분의 1을 쓰려면 21분의 7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가 21분의 8인데 21로 약분되는 어떤 수로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서로 다른 걸로는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7을 한 번 더 쓴다면 21분의 7을 한 번 더 쓴다면 가능하죠. 2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7을 한 번 쓰지 않고 8을 나눈다면 21로 약분되는 게 3, 7, 21이라서 3밖에 없는데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4를 곱해서 4, 7, 28, 4, 5, 20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8분의 얼마가 돼야 되죠? 14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남은 게 얼마입니까? 28분의 6이죠. 그러면 28로 약분되는 두 개수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28분의 4와 28분의 2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2분의 1 플러스 4로 약분하면 7분의 1 플러스 2로 약분하면 14분의 1. 요거와 똑같이 되네요. 그죠? 아니면 6이니까 5가 안 되죠. 5가 안 되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4를 곱해가지고 약분할 수 있는 수로 만들어도 되고 2를 곱해서 약분할 수 있는 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똑같은 마찬가지 세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분의 13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보다는 작죠. 따라서 2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더 작은 분수니까. 뺄셈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서로 다른 단위분수의 뭘로? 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28이 3으로 약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3으로 약분되는 어떤 수로 해야 됩니다. 그럼 3을 곱해줍니다. 얼마가 되죠? 3을 곱해주면 8, 3, 24에다가 8, 3, 24, 2 올라가죠. 3, 2, 6, 84가 되겠네요. 그러면 84분의 얼마 되죠? 3을 곱하면 3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3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84분의 얼마죠? 28이 되네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수가 28분의 11이죠. 그러면 어떻게? 7로 약분되죠. 84분의 84분의인데 왜 28분의라고 했죠? 84분의 11이죠. 84는 자, 이것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84는 뭐죠? 3을 곱했죠. 4, 7, 28이니까 4 곱하기 7에다가 3을 곱한 어떤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로 해주면 되니까 84분의 7. 그 다음에 어떻게? 84분의 얼마?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플러스 7로 약분하면 12분의 1 플러스 2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1을 썼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11을 다르게 84로 약분되는 다른 수로 자를 수는 없나요? 84에 6이 사용될 수 있네요. 5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일단 84분의 28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을 84로 약분되는 다른 어떤 수로 7은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6하고 하면은 6하고 5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6 그 다음에 3 2 이렇게는 되네요. 그죠? 84 플러스 84 그죠? 11이 됐죠? 이렇게 하면 11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플러스 6으로 약분하면 14분의 1 플러스 3으로 약분하면 28분의 1 플러스 2로 약분하면 42분의 1 이렇게 4개로 만들어질 수는 있네요. 그죠? 그러면 84에 약수를 구해놓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84의 약수는 1, 2, 3, 4,
다음에 5는 안 되고 6, 7 되고요. 8도 되네요. 8은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안 되고 12 되네요. 아, 짝을 지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0이랑 84가 되려면 7 이렇게 짝 되네요. 그럼 12하고는 6하고는 14, 그 다음에 4하고는 21, 그 다음에 3하고는 28, 그 다음에 2하고는 42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39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더해서 39를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을 사용 안 하고 되나요? 요거로도 가능하나요? 28로 11을 또 만들 수 있나요? 4, 7 했고요. 그 다음에 6, 4 이렇게 했죠. 아, 4, 1도가 6, 4, 1도 가능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84분의 28에다가 플러스 84분의 6 플러스 84분의 4 플러스 8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분모를 어떤 수로 만들었다면 분모들의 약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약수를 이용해서 분자 39를 만들면 되는 거죠. 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3분의 1을 쓰자고 했기 때문에 28을 쓴다고 가정을 하자면 11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가능한 거죠. 자, 3분의 1 플러스 6으로 약분하면 14분의 1이죠.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1분의 1 플러스 84분의 1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8을 안 쓴다면 39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 쓸 수 있죠. 그럼 84분의 21 플러스 14를 쓰면 얼마죠? 35인가요? 그럼 84분의 14 이렇게 하면 35가 됐으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39가 되려면 4가 필요하죠. 아, 그럼 4 바로 쓰면 되네요. 84분의 4. 그죠?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이건 얼마죠? 14가, 뭐야? 14. 14가 뭐가 짝이 되죠? 6이랑 짝이 되죠. 그럼 6분의 1. 플러스 4로 약분하면 21분의 1.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3분의 1을 쓰려면 3을 곱해서 어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분수의 분모의 약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이 약수들을 이용해서 분자를 만들면 약수들의 합으로 분자를 만들면 이렇게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약수라는 것은 어쨌든 약분이 된다는 거죠. 분자에 그 수가 들어가면 약수들이 들어가면 분모와 약분이 되어서 1만 남게 된다는 것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분수들 세 가지 똑같은 형태네요. 요건 좀 쉽네요.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의 12죠. 그 다음에 3 남았으니까 2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24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4에 약수를 써두는 거죠. 1, 2, 3, 4, 6, 4, 6, 24, 3, 8, 24,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게 12하고 3 했고 12, 2, 1도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 12. 그 다음에 2를 쓰면 어떻게 되죠? 12분의 1이죠. 12분의 1. 그 다음에 1을 쓰면 24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를 쓰는 건 다 했죠. 다 했죠. 3 만드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8 쓰는 거 해볼까요? 8을 쓰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죠. 자, 8을 하나 쓰고 나면 15니까 7 만들면 되죠. 6과 1을 쓰면 되겠네요. 6을 쓰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쓰면 2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 해볼까요? 30도 30분의 15를 쓸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0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2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약수를 이용하는 논리적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 다음에 4도 되나요? 안 되네요. 5, 6, 30이죠. 5, 6. 그 다음에 3이면 10, 2면 15 이렇게 되네요. 자, 17 만드는 다양한 방식은 15를 사용하면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10을 사용하면 그럼 3분의 1이 되겠죠. 10을 사용하면 7을 만들어야 되니까 6, 1 가능하네요. 그죠? 6이면 5분의 1, 6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이면 플러스 30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을 사용해서 또 7을 만드는 5하고 2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10을 사용하면 3분의 1, 5를 사용하면 6분의 1, 그 다음에 2를 사용하면 15분의 1.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 36 해볼까요? 36의 약수 1, 2, 3, 4, 그 다음에 6이네. 6, 6, 36. 그 다음에 4, 9, 36. 그 다음에 3, 12. 그 다음에 2,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3을 만들어야 되니까 18은 필요 없고요. 12, 1 가능하네요. 그러면 30분의 12 플러스 36분의 12, 3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36분의 1 이렇게 한 가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도 사용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12, 이제 12를 뺍니다. 그러면 9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36분의 약분하면 9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네요. 그죠? 4분의 1. 9를 쓰면 4가 남았죠. 4를 바로 쓸 수 있네요. 4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를 3 더하기 1로 쓸 수도 있네요. 그러면 4분의 1. 3을 쓰면 어떻게 되죠?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1을 쓰면 36분의 1.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분수를 구할 때는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첫 번째 뭘 생각한다? 욕심쟁이 방법. 이 분수를 넘지 않는 최대 단위 분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2분의 1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2분의 1이 넘으면 2분의 1을 일단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을 단위 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형태, 욕심쟁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분모의 약수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수의 합으로 뭘 만들어야 되죠? 분자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분모가, 적절하게 나누기가 힘들다. 분모가 약수가 너무 없어서 분자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데 곱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3을 하거나 곱하기 4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모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약수를 많이 만든 다음에 약수들의 합으로 분자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단위분수의 합은 요런 크게 한 3,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화연산 첫 번째 강의에서 네 번째 문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비밀번호를 이제 있는데 어떤 약분을 묻혀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작업 중에 지문을 찾은 거죠. 자, 이런 실제로 적용 가능할 만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번호가 4자릿수고 가능한 비밀번호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고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5하고 9만 사용이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5와 9만 사용이 됐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5가 어떻게 3번 사용되고 9가 1번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9, 5, 9가 하나 있으니까 9를 하나씩 밉니다. 뒤로. 어떻게? 5, 9, 5. 또 하나를 밀죠. 그러면 5, 5, 9,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5, 9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9가 3번이 사용이 되고 5가 1번 사용된 것도 똑같이 4가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9, 9, 9 이런 식으로 해서 5와 9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각각 4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가 2번 그 다음에 9가 몇 번? 2번 사용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일단 5, 5, 9, 9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를 한 칸씩 밉니다. 5, 9, 5, 9. 그 다음에 5, 9, 9, 5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5가 들어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첫 번째 9가 들어가는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9, 9, 5, 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 5, 9, 5. 그 다음에 9, 5, 5, 9.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가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 9가 들어가는 경우 해서 총 6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우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모두 다 써주고
모든 경우는 1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묻혔는데 이게 두 개의 숫자가 나와서 딱 두 개만 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약품이 약해가지고 59를 사용된 건 알겠는데 다른 숫자는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문제죠. 자, 그래서 약해서 사용된 건지 안 사용된 건 잘 모르겠고, 자, 그 중에서 5와 9가 한 번씩만 사용됐다면 가능한 비밀번호는 몇 가지인지 구하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와 9가 한 번씩만 쓰였습니다. 그러면 5, 9가 있고요. 네모, 네모 이렇게 있겠죠. 5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5, 네모, 9, 네모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네모, 네모, 9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9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9, 5, 네모, 네모. 그 다음에 9, 네모, 5, 9. 그 다음에, 네모죠, 네모. 그 다음에 9, 네모, 네모, 5. 이렇게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예, 6가지 경우가 있죠. 자, 또 다른 경우도 있네요. 잠시만. 이거는 5와 9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또 따로고요. 여기서 또 다른 경우들이 또 존재합니다. 5가 첫 번째 안 들어가고 첫 번째 네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네모가 들어오는 경우. 그럼 네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5, 네모, 9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 어, 5, 9, 네모 이렇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모, 네모, 5, 9 이렇게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9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3가지가 더 있겠죠. 그러면 요 경우를 따져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10개? 0부터 9까지니까 아닙니다. 왜? 5와 9가 한 번씩만 사용됐기 때문에 5와 9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8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하나를 썼으니까 7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4, 4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또 8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6가지 있죠. 그래서 곱하기 6. 그런데 이게 5, 9가 서로 자리 바뀌어서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를 구할 수 있죠. 굉장히 많죠. 88, 64. 요거는 선생님 6을 먼저 안 곱하고 2를 먼저 곱할게요. 그럼 128 곱하기 6이니까 한자수 곱셈이라서 바로 암산할 수 있습니다. 68, 48, 4 올라가고요. 6, 22, 6, 1 올라가고요. 6, 1은 6, 그래서 76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게 몇 가지였죠? 5와 9만 사용됐을 때 그때는 100, 아까 14가지였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5가 두 번, 9가 한 번, 또는 5가 한 번, 9가 두 번. 자, 지금 모든 경우를 따지고 있는 거죠. 5, 9가 한 번씩만 사용됐을 경우. 지금 지문이 나타났기 때문에 5, 9는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죠. 한 번, 한 번 사용됐을 때,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용이 됐을 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 한 번, 또는 5, 9만 가지고 사용됐을 때, 이 경우는 앞에서 14가지 경우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5, 9는 사용이 됐는데 다른 숫자는 알 수 없는 경우를 모두 다 구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 두 번, 그러면 5, 5, 9, 네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씩 밀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를 한 칸 밀어볼게요. 5, 5, 네모, 9.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5, 네모, 5, 9.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모, 5, 5,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9를 이제 섞을 수 있겠죠. 요 경우에 9의 자리를 이동해서 하는 경우 5, 9, 5, 네모. 그 다음에 9, 5, 5, 네모.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9를 한 개씩 여기서 형태는 똑같다 보고요. 어떻게? 5, 9, 네모, 5. 이렇게.
다음에 9, 5, 네모, 9. 네모의 위치는 똑같고 5와 9만 한 칸씩 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4, 3, 12, 12가지죠.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와 9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96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반대로 뭐죠? 9가 두 번, 5가 한 번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9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모두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9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러면 얘랑 얘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97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수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아까 했나? 안 했나? 이런 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5가 먼저 들어갔을 때, 9가 먼저 들어갔을 때 한 칸씩 한 개씩 밀어갈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고력을 조직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사고력이 이런 사고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날 괴롭혀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럼 문제를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을까?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면 한판 붙어볼까? 아니면 뭔가 좀 이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다양하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력이 수학에서 기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고력 중에 하나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의 5번째 유형입니다. 복면산 문제죠. 자, 요거는 나눗셈 복면산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의 영재교육 문제에서는 좀 쉽게 덧셈 복면산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 곱셈 복면산 이렇게 나오지만 나눗셈 복면산은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곱셈 복면산과 나눗셈 복면산은 섞으면 어찌됐건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랑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얘가 나오고 여긴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뭐를 곱했죠? C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5하고 D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수들은, 요 A는 절대 큰 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수면 세 자릿수가 나오겠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9를 곱했더니 요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 자릿수가 나와 있는데 9랑 곱해가지고 더 이렇게 딱 세 자릿수가 나와 있는데 앞자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0자리가 똑같아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받아올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와 C를 곱해서 5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A와 C를 곱하면 5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C와 C를 곱해서 D가 나와야 되는데 5보다 작은 수는 뭐가 있죠? 4, 3, 2, 1밖에 없죠. 1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을 만약에 C가 1이라면 1은 1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수가 아니죠. 그러면 C가 가능한 경우가 2, 3, 4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라면, 만약에 2라면, 그러면 D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가 돼야 되는데 2랑 A를 곱해서 5가 나오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3이라면 3은 9가 나오겠죠. D가. 그 다음에 3과 A를 곱해서 5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3, 2, 6, 3, 1은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요것도 아니네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아니고 C가 그러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 4, 16이니까 6이 되고요. 그러면 요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4, 4, 1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곱해 보겠습니다. 4구 어떻게 되죠? 36. 3 올라갔죠. 그 다음에 9일은 9니까 12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126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남아야 되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의 상식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논리적인 사고, 여기서 이제 앞 문제에서 기르고자 했던 사고력이 조직적인 사고라면 여기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고자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하고 4를 곱해가지고 0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를 곱해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면 7, 네모, 5 곱하기 4를 해서 뭔가 이건 0이고요. 어떤 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몇 자리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자리 수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또 4를 곱해서 이게 0인데 네모, 네모, 네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00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야 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5, 20이니까 2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0이 되려면 4단에서 곱해서 0이 나오게 하려면 8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 아니면 뭐다? 이 4를 곱해서 8이 끝자리가 8이 나오려면 2 아니면 4, 7, 28, 2 아니면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2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725 곱하기 4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4, 5, 20, 2 올라가고 0하고 어떻게 됩니까? 1 올라가겠죠. 맞죠? 그럼 4, 7, 28, 2, 9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2, 9, 0, 0 이렇게 되니까 0, 0, 9, 1, 3 이게 한 개의 답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7이 들어가면 4, 5, 22 올라가 4, 7, 28이니까 3이 올라가겠네요. 4, 7, 28이니까 3, 1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3, 1 이렇게 돼서 1, 4, 3. 자, 요게 또 하나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0이 요렇게 식을 분할을 해서 써주면 문제가 요 식을 요렇게 나누어서 요렇게 써주면 여기에 0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죠?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0이 나와야 되니까 요 곱의 요 숫자와 요 숫자의 곱이 8이 나와야 되니까 가능한 경우는 가가 2와 7이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2와 7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세 번째 2일 때와 7일 때로 나눠서 답을 두 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 복면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복면산이 이겁니다. 샌드 모어 머니죠. 자, 이게 그 퍼즐의 왕이라는 헨리 듀드니가 그 뭐 신문 이 기고를 냈었는데 이런 퍼즐 문제를 만들어서 신문에 기고를 냈는데 기고를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원고료 좀 올려줄 만한데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듀드니가 그 뭐를 써서 어떻게 퍼즐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샌드 모어 머니 뭡니까? 샌드 보내줘. 모어 머니 돈을 좀 더 보내줘. 또 그 원고료를 좀 올려줘. 이 말을 퍼즐 형태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m은 1이다 라는 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왜? s가 9건, 이게 8이건, 9, 8 더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s는 뭐 아니면 뭐? 8 아니면 9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 아니면 9면 여기가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m이 1이었으니까. 그럼 이건 0이죠. 그럼 여기도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받아올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9면 여기도 다시 0이 돼야 되니까 9가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돼야 된다? 받아올림이 없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S는 9, 그 다음에 O는 0.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가 9고, 그 다음에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라고 했는데, 논리적인 사고는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이제 그 탐정들이, 명탐정 코난 같은 애들이 상황에서 주어진 단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추리를 하는 이 추론적 사고가 수학에서 가장 기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고력, 두 번째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받아올림 1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2 더하기 1은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단서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서입니다. 단서. 자, 1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수인데 여기는 작은 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작은 수가 남을 수가 없죠. 두 개 더해서. 받아올림은 일단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1 작은 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확실한 게 하나 있네요. R은 뭡니까? R은 1 작은 수가 나오려면 원래 9가 있어야 되죠. 근데 9를 이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8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R은 8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받아올림 1이 있어야만 9가 돼서 1 작은 수가 나오게 될 수 있겠죠. 이 덧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수를 한번 써볼까요? 1, 2, 8, 9를 썼으니까 0, 1, 8, 9를 썼으니까 2, 3, 4, 5, 6, 7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도 받아올림 1이 있어야 되니까 요 두 개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큰 수들이어야 되겠죠. 받아올림 1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죠? 여기도 받아올림 1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D와 E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5, 6, 7밖에 없는 거죠. 받아올림. 근데 0은 쓸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제일 커봐야 뭡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죠. 제일 작아봐야. 그러니까 0, 1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1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보다 큰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런데 E와 아까 요 단서가 있었죠. E보다 N이 1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5라면 얘가 6이어야 되고 얘가 6이라면 여기 7이어야 되는데 6, 7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E는 5가 되고요. N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12가 적어도 12가 돼야 되니까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5, 얘는 7. 그럼 얘가 Y가 2가 되네요. Y는 2. 그럼 받아올림 1이 올라가서 여기는 6이 되니까 6과 이렇게 14, 15니까 N은 5, E는 5, 여기는 5, 그러면 여기는 6.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가 확실한 앞쪽에 있는 큰 수들 중에서 확실한 수 한 3, 4개 정도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를 찾는 거죠. E와 N의 관계, 1이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자리에서 받아올림 1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8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9가 될 수가 없어서 9는 이미 사용이 돼서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래서 큰 수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아있는 수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이 1의 자리가 지금 0, 1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봐야 2인데 그러면 최소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2 이상이 되는 수는 5, 7과 6, 7밖에 없다. 그러면 1 차이 나는 수가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복면산 마지막 문제 곱셈 복면산입니다. 그 복면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곱셈, 나눗셈, 곱셈, 덧셈 이런 순서라고 보면 되고요. 덧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받아올림은 1밖에 없다.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는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갑니다. 가능한 식을 모두 찾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좀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땐 가능한 식을 모두 찾아라 이런 경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아까 조직적 사고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는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나를 곱해서 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수를 둘을 곱해서 1자리가 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1은 되지만 1은 아닙니다. 왜? 1을 곱하면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1은 안 됩니다. 그러면 2는 4, 3, 3은 9, 4, 4, 16, 5, 25. 5, 25 가능하네요. 5 곱하기 5는 25. 6, 6, 36. 6, 6, 36 가능하네요. 6, 36. 그러면 5 아니면 6, 6이라는 거죠. 그러면 5 넣어보고 6 넣어보면 답이 두 개 딱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1자리에서, 이게 1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데, 두 번째 답을 구하는데 5가 들어갔을 때, 5. 그 다음에 네모, 이렇게 할까요? 한번 곱해서, 요 앞에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5, 25, 2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지 이게 딱 수가 맞아 떨어질까요? 5, 25니까 4가 들어가면 되려나요? 그러면 4, 5, 20, 4, 5, 20이니까 여기 2 올라가고 4, 5, 20, 4, 5, 20 딱 떨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6, 6, 네모, 네모. 6, 6, 뭐가 되죠? 36이죠. 자, 그러면 3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뭔가 좀 똑같이 나와준다면, 5가 들어가면 5, 6, 30이니까 3, 3, 3, 딱 떨어지겠대요. 3, 3, 3.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답이 존재한다. 자, 1강 마지막 스토리텔링 스팀형 내용은 분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 분수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빵이 하나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빵을 몇 명이서 나눠 먹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까? 빵이 두 개나 세 개가 있을 때 만약에 한 5명이서 나눠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까?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5명이서 나눠 먹는다면 이렇게 반 잘라서 2분의 1씩 먹고 그러면 5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 여기를 5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개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분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분수의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2분의 1은 빵 한 개를 2명이서 나눠 먹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0을 나타내는 고대 이집트의 수가 이렇게 생긴 거라서 빵 한 개를 10명이서 나눠 먹는 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대 이집트나 고대 뭐 중국이나 뭐 고대 그리스나 뭐 거의 그러니까 그 형상을 문자로 만든, 아니 형상을 글자로 만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형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대 이집트에 관한 이제 신화가 조금 나오는데요. 신화도 재밌는 신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나오미 캠벨이라는 뭐 슈퍼 모델인가요? 그 친구가 저희 뭐죠? 그 브루스 이 호루스의 눈에 관련되는 이런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 여기 집을 돔 형태로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인터넷에 뭐 호루스의 눈, 나오미 캠벨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거기 어떻게 정원하고 꾸며졌는지 굉장히 멋지게 꾸며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특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 16분의로 바뀌어지고요.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분모가 똑같으면 그냥 다 더해도 되니까 이거는 16분의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2,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하니까 16분의 15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씩 줄여나가는 분수를 더하니까 1 작은 수가 나왔네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32분의 하면은 2분의 1은 16, 그 다음엔 8, 4, 2, 1 이렇게 돼서 32분의 31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64분의 63 이렇게 통분해서 이제 해보라는 거죠. 통분하여 규칙을 구하고 불규칙을 서술하시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분모보다 1이 작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통분해서 구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선생님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1024를 분모를 한 번만 써주고요. 이 아이는 5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56. 그 다음에 8로 나누면 128. 반씩 줄여나가는 거랑 똑같네요. 64, 32, 그 다음에 16, 8, 4, 2, 1 이렇게 되겠네요. 1024분의 1까지. 이거 다 더하면 1024분의 102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2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또 요걸 그림으로 반 자르면 여기 4분의 1이죠. 또 요걸 또 반 자르면 8분의 1이죠. 그죠? 또 반 자르면 16분의 1입니다. 또 반 자르면 3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여기 이만큼 남았죠. 32분의 1이 남았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1로 본다면 뭐만 빼면 됩니까? 32분의 1만 빼면 되죠. 따라서 32분의 31이다.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통분해서 문제를 풀어라. 아니면 그림을 이용해서 푸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똑같이 반씩 줄여나가는 것들은 전체에서 마지막 한 조각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 1024분의 1 해서 계속 이렇게 반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더한다면 아무리 많이 더하더라도 1보다는 더 클 수가 어떻다? 없다. 남은 걸 반씩 계속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무한 등비급수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무한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무한히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합을 구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알아두면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4분의 3. 4분의 3이면 이렇게 4를 잘라가지고 이 3칸을 말하는 거죠. 4분의 3.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16분의 3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잘라서 또 3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번을 잘라서 또 3칸을. 이것도 규칙이 있네요. 뭐를 하나 빼면 되죠? 이거 한 개만 빼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이 얼마죠? 이게 4를 44, 16, 64고요. 여기는 256이고요. 그러면 1024네요. 그러면 똑같네요.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왜?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한 칸만 빼면 되니까. 처음에는 4분의 1을 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을 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64분의 1을 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1 빼기 1024분의 1 이렇게 해서 1024분의 1023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 문제도 요 그림으로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일단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요 그림과 같은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재밌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접이나 뭐 이런 데 이거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